안녕하십니까. 저는 압구정역에서 20여 년 이상 걷고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이 안면 거상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안면 거상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까봐 조심스럽게 한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면 거상술의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 거상술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에게서 걱정되는 게 수술이 무섭다. 수술이 무섭대요, 다들. 그래서 그 무서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술을 망설이게 되거든요. 피부를 벗겨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피부를 벗겨내는 것은 아주 안전한 수술입니다. 이제 양파 뿌리 있죠. 뿌리만큼의 세밀한 이런 신경이 깊은 데서 우리 이제 양파를 뒤로 뒤집어 놨을 때처럼요. 신경 줄기 하나, 그 다음에 점점점 분지돼서 양파 가지처럼 분지되는 거거든요. 아주 미세한 신경들이 피부에 전달되는데 그걸 커팅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건 감각신경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감각신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면은 많은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거의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그런 감각신경은 여러분들이 피부를 벗겨내면은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감각신경이 아니고요. 이제 운동신경, 입술을 움직였을 때 하는 그런 운동신경을 이제 걱정을 해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술의 부작용은 무서움.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할 건가 안 할 건가인데 저희들이 의사 입장에서는 부작용에 있어서 마취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심장 자체가 튼튼해야 해요. 왜냐하면 마취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요. 또는 빨리 뛰게 하기도 하고 늦게 뛰기도 하고 약에 따라서 다양한 약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제는 어떤 약은 느리게 하고 맥박을, 어떤 것은 혈압을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신 상태가 좋은 사람이 수술에 유리하고요. 저희들이 전신 상태가 조금 나쁘다 했을 때는 가능하면 수면 마취를 택하지 않고 국소 마취 여기만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상태를 유지해 오셔야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걷는 거나 이제 나이가 드시면 물론 tennis를 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빠른 라켓을 휘둘 일도 없고 좀 천천히 이렇게 걷는 쪽이 택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심장 박동 자체가 느린 사람도 있지만 운동을 안 할수록 심장이 박동수가 좀 빨라지거나 또 취약하거나 약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의사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마취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하고요. 그것은 전신 상태를 잘 수술 전에 체크하고 또는 수술하기 전에 이런 심전도나든지 자기 자신을 체크를 미리 하고 이렇게 수술을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은 50대, 40대는 특별하게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60대 이상에 있어서 가족력, 심장마비로 어떤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항시 미리 수술 전에 그런 전신 검사를 일반 병원에서 하시고 그 검사 용지를 가져오시는 게 좋답니다. 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절개선의 흉터, 이 흉터의 주 원인은 너무 무리하게 당겼을 때 다시 되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흉이 올라와요. 즉 억지로 꼬매놓고 묶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꼬매는 바늘이 우리가 느슨하게 꼬매거나 아주 심하게 꼬매거나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압력을 줘서 꼬매면 꼬맬수록 흉이 좀 많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이제 벌어지는 흉, 올라오는 흉 이런 거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당겨서 그래요.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양 사람과 달리 서양 사람들은 이 얼굴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당겨도 되고요. 너무 많이 당기면 너무 뾰족해져서
너무 많이 당겼을 때 이걸 또 걱정을 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무리하게 당기면은 앞에 있는 살이 옆으로 가면서 팽팽해진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넓은 얼굴이라 좁게 하려고 무리하게 이렇게 심하게 당겨서 그렇게 해서 피부 자체가 좀 슬림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하니까 서양 사람과 좀 달라요. 느슨하게 당기는 게 아니고 강하게 당기는 거거든요. 최대한 당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김에 있어서 피부로 당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스마스층으로 당기는 것은 상관없거든요. 스마스층은 흉이 생긴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걱정, 이게 흉 걱정. 근데 그 흉 걱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심하게 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귀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 보이는 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요즘은 수술 방법이 많이 개선돼서 그래서 흉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과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있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 수술 후에는 피가 차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간단한 게 아니고요. 다시 조금은 개방을 해야 해요. 특히 귀 뒤쪽에서, 목 뒤쪽에서 주로 차거든요. 귀 앞에서도 간혹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배에 고무를 받거든요. 고무를 이제 우레탄이라든지 실리콘 튜브를 이용해서 고무를 받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피를 모으는 피통이라 그러죠. 피를 모으는 통에다가 음압을 걸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걸 뽑고 나서도 간혹 이렇게 피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짓국처럼 이렇게 머물러요. 그거 짜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하나 걷어내거든요. 꺼지를 이용해서. 그럴 때면 다시 실을 뜯거나 뜯었던 이제 실 자국을 다시 벌려서 다시 이렇게 빼내고 다시 꼬매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에 이제 복귀하는 게 압박을 해야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수술 후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주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조심하시면은 그 다음에 매뉴얼대로 집에서 잘 때는 압박 붕대를 혼자 이렇게 집에서 간단한 목과 머리를 압박하는 거, 압박 밴드를 착용하기를 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 벌어져요. 그래서 실을 뽑고 나서도 되게 조심을 하셔야 하는 거. 이제 상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간혹 가다가. 그리고 이제 상처 부위 일부가 또는 이쪽 부위가 취약하거든요. 혈액순환이. 그래서 이 부위가 약간 피부가 상처가 짓무른 것처럼 이렇게 조금 헐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나 또 심한 경우는 너무 심하게 당기면 일부가 좀 괴사되기도 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런 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 쪽으로 박리를 많이 이제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머리털이 빠졌다가 다시 나기도 하고, 그다음 이마는 특히 이마 위쪽에 감각이 좀 없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오는 거 이런 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신경 쪽이니까요. 신경은 귓볼 밑에서 이제 이 신경이라는 거 감각 신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귀의 안쪽 귓구멍 안쪽을 통해서 귓볼 쪽 속에서 귓볼 안쪽에서 깊게 나오거든요, 신경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신경은 관자 쪽으로 향해서 눈썹 바로 한 2cm 정도 떨어져서 이마를 지배하는 신경인데요. 그 다음에 이마 인상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눈 감는 신경, 그 다음에 인상 쓰는 신경, 이렇게 인상을 이제 세게 쓰잖아요. 그런 신경들이 이 전두근 신경이라 그래서 그런 메인 신경이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신경은 입과 입술, 이 입술을 움직이는 이런 신경이 가장자리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이제 이 신경들이 좀 변화가 조금 유치 변화가 좀 심해서 이게
하악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악각에서부터 심지어 4cm 아래까지도 일부 내려간다고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악각에서 이렇게 라운드하게 내려가요. 이게 이제 변화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도 안전한 것은 이 목근이라 그래서 플라티스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기는 앞으로 스마스 할 때 이 M자가 머슬인데 광목근을 말해요. 이 광목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한 손가락 넓이 정도 광목근이 끝나요. 심지어는 엄지손가락 한 정도 넓이로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와서,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광목근이, 나이가 들면 얇아져요. 한 5mm? 한 5mm? 좀 두꺼울 때는 젊은 사람은 거의 1cm 가까이 되는데, 나이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얇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심한 경우는 우리가 하몽, 슬라이스된 하몽, 그 스페인의 마른 돼지 그런 색깔 있죠. 그런 식으로 아주 얇게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얇으니까 사실은 스마스층이 잡아당기는 게 조금 약하지만, 여하튼 그것은 두 번째고, 신경이 그 근육 밑에, 얇은 근육 밑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얇은 비닐같이 얇은 막 아래에 들어가요. 보여요, 신경이 앞에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게 깊게 우리 이 교근, 입을 씹는 근육과 그 다음에 광목근과 사이에 깊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다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해부를 정확하게 하고 알고 들어가면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거나 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시다면은 아예 그쪽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수술하지는 않고 피부만 이렇게 하거든요. 무서워서. 사실은 그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안 건드리니까 아예 그런 리스크는 없을 거고요. 자신이 있으니까 스마스층을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 신경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정표라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쳐서 근육 바로 밑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하악 분지 신경을 건드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깊게 바닥 부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코코 성형외과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입니다. 감사합니다.